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 발표에 대학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사상구가 5개 분야 36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노후공단에 따른 낡은 도시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지 관심입니다. 부산시가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취업 지원을 한 번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청년잡 성장 카페를 개소했습니다. 어떤 곳인지 취재했습니다. 맨발 걷기가 인기를 끌면서 곳곳에 황토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북구 화명동에 조성된 맨발 황토길에도 맨발족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 30사업이 비수도권 대학들의 구조개혁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글로컬 대학에 지정이 되면 5년 동안 1,000억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대다수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 발표에 대학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글로컬은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입니다. 교육부가 글로컬 대학 2기 예비 지정을 앞둔 지난 3일 부경대 도서관 입구 계단엔 재학생들이 입던 대학 점퍼들과 전공책들이 널려 있습니다. 졸속 통합을 결사 반대하며 부경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내놓은 교내 무원의 반대 시위 현장입니다. 대학본부 벽면은 통합 반대 이유가 조목조목 적힌 포스트잇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총학생회는 총걸귀대회까지 단행하며 부경대와 한국해양대 간 통합을 반대했습니다. 급기야 장영수 부경대 총장은 존경하는 국립부경대학교 가족 여러분이란 제목으로 장문의 편지를 학교 곳곳에 게시했지만 결과는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 심사에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예비 지정 탈락 이후 다시 찾은 캠퍼스. 학생들이 내놓은 대학 점퍼의 숫자는 줄었지만 여전히 도서관 입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탈락하자 장영수 총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내부 반발을 조율하며 논의를 주도한 총장 사퇴해 통합은 사실상 결렬됐다는 평가입니다. 다른 뭔가 더 혁신적인 방안들을 이제 우리 자유총장님들이 가져오셔야겠죠. 지난해 유일하게 부산 지역 1차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부산대학교와 부산교육대학교. 통합을 전제로 예비 지정 준비에 두 학교 총학생회 학생들이 나서 다양한 목소리를 혁신 방안에 담아낸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기에 예견된 탈락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존폐 위기에 몰린 지역 대학들. 정부의 글로컬 대학 30에 사활을 거는 이유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사상구가 5개 분야 3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노후공단의 낡은 도시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지 관심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열린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 위원회에서는 2024년 사상구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청년이 만들어가는 일상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사상을 비전으로 청년 중심의 사상구 조성과 정책 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인구가 지금 사상구에 많이 유출되고 특히 청년 인구가 많이 유출되고 유입이 적다 보니까 사상구가 계속 낙후된 이미지로 많이 낙인을 찍히는 것 같아서 일자리라던가 그리고 문화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이를 위해 청년 일자리와 주거생활, 교육복지, 문화영화 등 5개 분야 36개 세부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사상구는 세부과제를 바탕으로 10개 부서에서 40억 4,200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합니다. 일자리 분야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면접 컨설팅을 제공하고 교육복지 분야는 1인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심리, 여가, 사회적 관계망 개선을 지원합니다.
또 주거 생활 분야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을 오는 2026년 12월까지 연장해 운영합니다. 이번 청년 정책 시행 계획이 사상구 청년의 활동과 자립 등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아울러 노후공단의 낡은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도시 성장 동력을 얻을지도 관심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시가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돕고 취업 준비도 지원하는 청년잡 성장 카페를 개소했습니다. 부산엔 2만 명이 넘는 고립운둔형 청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세상 바깥으로 이끌어낼 기회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서면에 있는 청년 두드림 센터입니다. 지난 15일 이곳에 청년잡 성장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 상담 부스와 쉼터 등을 마련했습니다. 청년잡 성장 카페는 고용노동부의 공모 사업 선정으로 국비와 시비 등 31억 원이 투입돼 조성됐습니다. 센터 1층에선 취업 전문가들이 지역 기업을 발굴하고 구직을 원하는 청년과 상담을 통해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2층은 직업 상담사가 상주하며 청년들의 심리, 직업 상담을 해주고 전문가 강의도 진행합니다. 청년잡 성장 카페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별도 방문 신청 절차 없이 편하게 방문해 주시면 되고,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 청년잡 성장 카페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서 프로그램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 가능 대상자는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세대입니다. 카페에선 상담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쉼터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는 실업 초기 청년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특성화고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올해 7,000명의 청년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부산의 고립운둔 청년은 2만 2천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는 최근 정부의 고립운둔 청년이나 가족 돌봄 청년을 지원할 전담센터 유치 공모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요즘 맨발 걷기가 큰 인기입니다. 맨발로 걷기 좋은 황토길이 곳곳에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북구 화명동 기찻길 옆 산책로에 맨발족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끝없이 뻗은 메타세콰이어 사이로 황토길이 놓였습니다. 북구 화명동 방통대 뒤편 산책길입니다. 모두 신발과 양말을 벗어둔 채 걷습니다. 질퍽한 황토 질감을 맨발로 느끼며 폭신한 길을 걸으면 운동 효과는 더욱 크게 여겨집니다. 신발 신고 1시간 하는 거 하고 맨발 걷고 한 20분 하는 거랑 효과가 뭐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많이 못 걷거든요. 이제 나이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맨발로 걸어가지고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쪽에서 많이 걷는데 운동화 신고 그거보다는 이쪽이 훨씬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동네 주민들이 여기서 좋아해요. 많이 오고. 출산한 지 100일 된 산모에게 황토길은 치유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연에서 받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 기운은 어떤 치료기나 의료기로도 못 받는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제 자연의 땅의 기운을 받고 또 숲의 기운을 받으면 더 회복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화명동 맨발 황토길은 지난해 연말 조성됐습니다. 길이는 약 220m. 기존 수목을 해치지 않고 녹지에 경계석을 쌓아 만들었습니다. 지금 황토를 제일 중요시했고요. 두 번째 안전 때문에 여기 알다 보시면 지금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금 현재 평지를 만들어 가지고 앉을 수 있게 또 만들어 놨어요. 그래도 지금 현재 황토가 좀 이리 유실이 좀 됩니다. 유실이 되기 때문에 현재 보충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황토 마사지 공간과 세족장도 마련됐습니다. 한편 화명동 맨발 황토길은 다음 달 130m가 더 길어집니다. 기존 황토길에서 덕천동 방향으로 확장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7월부터는 화명역까지 약 1km 구간에 황토길을 추가 조성합니다. 북구는 주민들의 반응에 따라 금곡동까지 연장도 구상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마약류를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과 마약 투약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가상화폐로만 마약을 주고받고 주택가나 야산에 마약을 숨기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건물 배전함 속에 마약을 숨기더니 사진을 찍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하루 뒤 파란 옷을 입은 남성이 배전함 속에 있는 물건을 꺼내갑니다.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해외에서 다량의 마약류를 밀반입해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로 해외 총책 40대 A씨 등 4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나 CCTV가 없는 화단이나 야산까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유는 점점 구매자들이 특정 장소에 대한 인식률이 높아지고 소화기 배전함이라든지 소화전이라든지 배전함에 숨겨놓는 것을 알다 보니까 점점 다른 장소를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시가 20억 원어치, 약 1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등 마약류 4.8kg을 압수했습니다. 압수된 마약류 중에는 황각버섯 240g도 포함됐습니다. 지금 새로 유통되고 있는 살루시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황각버섯은 현재 유튜브에 중독성이 없다고 광고되고 있어 지금 점차 구매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황각버섯의 재배지와 유통 경로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부산 남구 우암동 옛 부산외대 부지 개발 사업이 장기 표류를 끝내고 공공기업 협상 대상지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사업자인 우암개발 PFV는 지난해 8월 시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고 최근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통과했습니다. 부산외대가 지난 2014년 금정구 남산동으로 옮긴 뒤 지금까지 방치되면서 그 일대는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외대 부지는 지난 2019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공영개발을 추진했지만 지난 2021년 6월 민간 사업자가 이 땅을 매입해 공영개발이 무산됐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오는 7월 22일부터 3주간 중학교 1학년 1,170명을 대상으로 13개 거점 학교에서 위켄드 계절 학교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은 3주간 국어와 수학, 영어, 교과별 주제 강좌 78차 시, 진로체험 주제 특강 12차 시를 학습합니다. 계절학교는 부산형 교육발전 특구 사업 중 학력 체인지의 일환으로 책임교육 학년인 중학교 1학년의 학습 공백기 집중 지원을 통해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지역 소멸 문제는 이제 부산 전 지역의 문제입니다. 특히 과거 부산의 원도심이었던 서구 동구의 경우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한데요. 이런 만큼 지난 총선 기간 관련 공약들이 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방향에 대해 김한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사면을 따라 주택들이 다닥다닥 들어서 있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좁은 골목길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부산 동구 일대 삼복도로의 모습입니다. 도로를 따라 들어선 주택과 상가 높이는 대부분 2, 3층밖에 되지 않습니다. 1972년 설정된 고도 제한 때문입니다. 심지어 삼복도로 아래 일부는 도로보다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북항 재개발 부지에는 200m가 넘는 건물이 치솟아 있습니다. 건물의 상층부는 삼복도로와 비슷한 높이입니다. 주민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아무리 높은 건물을 지어도 그대로 승낙을 해주고 이 삼복도로는 조금이라도 증축하려고 하면 증축할 수가 없는. 예, 행편성이 좀 떨어지는데 양쪽을 다 입장을 생각해서 북한이 이제 재개발되고 하면은 그 수요를 생각해서 뒤에도 삼복도로도 해제를 해가지고 과감히 발전을 시켜야 된다. 고도 제한은 삼복도로에서 북항 일대 조망권 확보를 위해 설정됐습니다. 하지만 북항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현 실정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북항 재개발 효과를 원도심과 삼복도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삼복도로 일대는 고도 제한으로 인해 재개발과 재건축 등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 주거 환경 개선 여지가 없다면 인구 감소는 물론 지역 소멸까지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부산 동구청에서 지난 2022년 1월부터 1년 동안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부산시에 건의했습니다.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인데 부산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행정은 물론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 부산의 중심이었던 원도심은 지금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구 유출을 막고 인구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도심 재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고도 제한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복도로 일대를 50여 년 동안 옥매였던 고도 제한. 이런 만큼 지난 총선 기간 다양한 해결책들이 제시됐고 앞으로 4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 21일 시작으로 26일까지 장애인 주간입니다. 장애인들의 불편을 줄이고 차별을 없애기 위한 기간인데요. 해마다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부산에서 장애인 밀집도가 높은 북구에서는 구의회 의원들이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연구단체를 만들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행안부의 2022년 자료에 따르면 부산 지역 등록 장애인 수는 17만 6천여 명입니다. 부산 진구가 1만 8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사하구와 해운대구가 1만 7천여 명, 북구는 1만 6천여 명으로 뒤를 잇습니다. 특히 북구는 임대 아파트가 많은 금곡동을 중심으로 장애인 인구가 밀집해 있습니다. 부산 유일의 뇌병변 복지관을 비롯해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복지관만 6곳에 이릅니다. 노화된 이미지, 못 사는 동네 이런 생각들 이미지가 굉장히 좀 많은 편입니다. 실상도 그렇습니다. 제가 간소화시켜서 말씀드리면 7천억 중에서 4천억 이상이 복지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북구의회는 이 복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프라 구축,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위해 연구단체를 구성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첫 활동으로 북구 복지관과 사회적 기업, 특수교사, 장애인 보호자 등과 함께 정책개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가운데 의회는 타 지역에서 운영 중인 보완대체 의사소통 AAC 메뉴판을 각 식당에 보급하고 각종 장벽을 없앤 베리어 프리존을 확대하는 한편 지도로 제작해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새로운 시설을 건립할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조성은 물론 저상버스 경유 등의 제도 개선 등도 이루어지도록 조례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법정 교육 강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나? 교육의 기반이 돼야지만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없잖아요. 구청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휠체어 장애인들은 올 수가 없죠. 한편 북구는 올해 1월 발달 장애인을 위해 평생교육센터와 긴급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주거생활 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학급 과밀 문제를 겪고 있는 명지 신도시 지역은 외부 시설까지 끌어들여도 돌봄 수요를 감당해내지 못하는 실정이었는데요. 돌봄 대기 수요가 많은 명지 지역에 오는 9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늘봄 전용 학교가 문을 엽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강서구 명지동 일원에 늘봄 전용학교 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2월부터 부산시와 부지 사용을 협의해왔습니다. 시는 명지 지역 돌봄 수요 해소를 위한 공공가치와 시급성 등에 공감하고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돌봄과 교육을 통합한 새로운 모델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강서구의 경우 명지 지역을 중심으로 7개 초등학교가 학급 과밀 등으로 늘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7개 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5.7명으로 부산시와 강서구 평균 21.5명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시교육청은 늘봄 전용학교를
모듈러 교실로 구상 중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4초등학교에 설치된 모듈러 교실 37개가량을 옮겨올 계획입니다. 시교육청은 자체 재정투자 심사와 예산 편성 등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 사하구 감천동 천마마을이 올해 부산시 평생학습 빌리지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침체됐던 마을의 자립과 활성화, 2마리 토끼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하구 감천동 천마마을 스마트팜, 샐러드용 채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마을 주민 협의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소나 아니면 뭐 병원, 아파트 분여회 등을 활용해서 이제 판로를 개척하려고 하고 있고요. 스마트팜 운영으로 침체됐던 마을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민 협의회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해설사를 양성하고 스마트팜에서 기른 채소의 밀키트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특제 소스 개발과 주민들의 건강 식습관을 위한 영양 교육도 이어지면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부산시도 올해 천마마을을 평생학습 빌리지 지원 사업으로 선정하며 이 사업비 500만 원을 지원해 앞으로의 자립과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해드리는 건데 이제 마을 주민들이 이 강좌를 듣고 이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삶을 이제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판로 개척은 보다 다양한 밀키트 제작을 통해 감천문화마을 축제와 연계하는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주민 친화적 천마마을 스마트팜은 마을 학습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2024년 대한민국 미술축제에 참여합니다. 시는 지난 22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체부와 서울, 광주광역시와 함께 대한민국 미술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오는 9월 개최되는 대한민국 미술축제 시즌에 맞춰 8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 비엔날레를 개최하고 미술축제를 통해 부산 비엔날레를 해외에 홍보하는 등 부산 미술 관광 상품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태원 북구청장이 지난 19일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생활 속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오태원 청장은 매월 11일 구청 내 일회용품 없는 날로 지정하는 한편 다음 챌린지 주자로 장준영 동래구청장과 김영옥 부산진구청장, 김정식 북부소방서장을 지목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